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익입니다.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참 섬뜩한 말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떤 감정을 전달받게 될까요? 저 사람이 나를 극도로 싫어하는구나. 내가 인간 쓰레기 수준이라 이 세상에 태어날 가치조차 없고 남들에게 피해만 주는 그런 인간이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이런 뉘앙스의 말을 평범한 부모들이 바로 어린 자기 자식에게 종종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 키우기 힘든 상황이나 아이가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상황에서 부모는 아이에게 이런 넋두리를 내뱉습니다. 비슷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시댁에서 아들을 낳아라 압박이 심한데 다시 딸이 태어나면 그 딸을 향해서 네가 차라리 아들이었으면 좋았을걸 이라는 말을 부모는 수시로 자녀들에게 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았던 결혼이나 계획에 없었던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에게도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되죠. 또 형제 자매 간에 어느 한쪽보다 못한 자식을 향해 너는 왜 형처럼, 너는 왜 동생처럼 못하냐, 너도 동생처럼 태어났어야 하는데 라며 비교하면서 성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별 뜻 없이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말들은 자식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각인을 무의식 깊이 심어주게 됩니다. 바로 누가? 자신이 가장 사랑받고 싶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매달려야 하는 바로 그 대상인 부모가 자신을 거부하고 싫어한다는 느낌을 전달받는 거죠. 결국 자신이 부모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부모를 실망시켰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죠. 이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삶의 문제로 확대되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폭식증과 구토 증상 때문에 내원한 20대 여성 A씨입니다. 낮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덜한데 저녁에 혼자 집에 있으면 계속 먹고 토합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닙니다. 속이 메스꺼운데도 먹는 걸 도저히 멈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충동이 제어가 안 되면 한바탕 허겁지겁 먹고 난 뒤에 다시 후회를 하면서 토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걸까요? A씨도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냥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냥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주변에선 환자의 자제력 문제로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이러다 돼지 되겠다라며 모멸감과 비난을 퍼부어서라도 멈추려는 시도도 해봅니다. 그럴수록 환자의 상황은 보통은 더 악화가 됩니다.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결국은 대학원이 집에서 너무 멀다는 이유로 고시원으로 혼자 나와버렸습니다. 하지만 환자 자신도 진짜 원인을 모릅니다. 절제력이 없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식의 문제는 곧 사람의 문제입니다. 보통은 우울, 불안, 분노를 달래고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음식을 대신 이용하는 겁니다. 괜히 아무 이유 없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서 부정적 정서가 자극될 때 지금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다 싶은 순간 음식으로 풀고 도피해버리는 거죠. A씨가 처음 폭식증이 나타난 건 대학원생일 때였습니다.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면 빨리 해야 하는데 자신의 역량에는 교수님 마음에 들게는 못해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데 못 쫓아가는
자신이 못나 보였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더 독려를 하면 자신을 혼내기만 하고 자신이 거절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뭐라 말도 못하고 집에 와서 울적한 마음을 폭식으로 달랬던 겁니다. 아무 원인 없이 그냥 먹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상황이 너무 싫어서 결국은 대학원도 휴학을 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폭식증도 덜해졌답니다. 이번에는 학비를 좀 벌겠다며 백화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일도 할만했고 보수도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폭식증이 심해졌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일하며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몰아치면 성격 급한 사장님이 왜 빨리빨리 못하냐며 막 다그친다고 합니다.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사장님에게 힘들다는 내색을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혼자 집에서 폭식과 구토를 반복해온 거죠. 자아 존중감이 높다면 적절히 견디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합니다. 하지만 A씨는 계속 쫓기고 우울하고 불안한 느낌만을 강하게 받으면서 자신만의 도피처인 폭식증으로 도망만 쳐왔던 겁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도 한번 피력해보지 못한 채 말이죠. 때론 상대가 무례하게 굴어서 상처를 줘도 화내거나 의사표현을 못합니다. 꾸역꾸역 참다가 신경성 질환들로 몸이 아프면서 그 상황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은 자꾸 참아버리는 걸까요? 일종의 성격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성격이 만들어진 걸까요? 어릴 적 성장기 상처와 연관이 됩니다. 사람에 대한 긴장도와 불안지수가 너무 높은 겁니다.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가 편안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내가 부모로부터 배척당하거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각인이 만든 결과입니다.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라거나 넌 남자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네가 안 태어났더라면 엄마는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라는 식의 상처가 되죠. 이 외에도 자녀를 따뜻하게 돌볼 여력이 없었던 모든 상황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부 불화가 너무 심했던 경우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분노나 삶에 대한 좌절감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의 자식에 대한 애정도 식어버리기가 쉽죠. 특히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 주는 상황이 반복되면 상처받은 엄마는 그 상처를 자녀에게 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해서는 안 될 넋두리까지 하게 됩니다. 고부 갈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엄마가 삶에 여유가 없었던 각박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물론 강팍한 아버지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버지 역시 밖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자녀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귀찮은 짐짝 취급을 받으며 성장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안장애 때문에 내원한 중년 여성 B씨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 형제들 중에서 부모로부터 가장 사랑을 못 받았던 상황입니다.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B씨가 태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또 딸을 낳았다고 구박을 하고 아버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모두 다 며느리인 엄마 탓이라며 힘들게 했답니다. 우울증이 와버린 엄마는 그런 핍박 속에서 B씨에게
따뜻한 애착을 주지 못한 겁니다. B씨는 보통 아이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면 부모님들이 성적표를 보고 칭찬도 하고 먹을 것도 사주곤 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크게 혼나기만 할 뿐이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와도 부모님은 한 번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되레 네 오빠가 공부를 잘해야지 딸이 공부 잘해서 뭐하냐며 싸늘한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B씨는 자신이 오빠보다 공부를 잘한 게 부모님께 죄를 지은 것 마냥 늘 주눅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일부러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인관계에서도 불안정한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잘 지내고 싶은 대상이 자신에게 무례하고 상처를 주면 그 상황을 조근조근 처리를 못하고 그냥 참다가 도망치는 식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B씨가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것 역시 자신이 받은 어릴 적 무의식적인 상처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자신이 한 번도 환영받지 못했다는 느낌 때문에 자신이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행복하지 못할 거라는 단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존재가 부모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때로는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무의식적인 메시지에 자주 노출된 결과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책임져 줄 제1보호자가 그랬기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사람들은 더욱더 나를 쉽게 버리고 떠나갈 것이라는 불안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혹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쉽게 거절당할 것이라는 불안 공식으로 각인됩니다. 좋아하는 상대나 목표가 생기면 그를 위해서 안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그 상대가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상대는 결국 나를 떠나버리고 말 거야 라는 그런 걱정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표정이나 말투 등 별 의미 없는 언행에서도 기가 막히게 부정적인 의미만을 먼저 선택적으로 발견하고 그를 지레짐작으로 확대 해석하는 성격적 태도를 갖게 됩니다. 사람이 보여준 많은 우호적인 내용들은 오히려 다 축소시켜버리고 아주 작은 부정적인 내용들만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거죠. 이게 바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즉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심한 거죠. 내가 상대방 때문에 조금만 기분 나쁜 내색을 해도 이 관계가 금방 파탄 날 거라는 불안감이 강합니다. 바로 내 부모가 어릴 때 나한테 그렇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대인관계의 불안이 바로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보통 이런 환자분들이 자신이 부모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처음에는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더욱 집착해서 독립과 의존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대신 부모와 끊임없이 뭔가 불편한 상황과 그로 인한 심적 고통 때문에 몸이 아픈 경우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불편한 대상으로부터 또 쉽게 독립적인 포지션을 취하지도 못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현재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모든 걸 과거 혹은 내 부모 탓만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비록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또 성인이 된 지금 내 안에서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우리 부모가 물려준 것이거든요. 한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연도나 외우는 게 목적은 아니겠죠. 과거의 실수는 현재도 미래에도 고스란히 반복되기가 쉽다는 그런 교훈을 얻고자 함이겠죠. 내 부모 역시도 그 당시 처한 상황에서 평범한 인간으로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한 겁니다. 다만 지금 내가 그 문제를 좀 더 파헤쳐 보는 것은 단순히 부모 원망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내 존재를 좀 더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힘들었던 부모가 상처 주고 그 상처로 인해서 덧칠해 놓은 시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환영받지 못할 존재라는 시각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준 상처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나의 착시라는 겁니다. 부모가 영향을 미친 과거는 달라지지 않아도 이제부터의 내 노력으로 내 현재와 내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